뉴스라이브입니다. 산타가 언제 이렇게 와서 집집마다 선물을 놔뒀을까? 산타의 행적을 추적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는 루돌프 썰매에 탄 산타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으로 진입해서 4분 만에 서울에 도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63빌딩 남산타워 위에 머물면서 2천만 개의 선물을 전달하고 평양으로 향했다고요. 노라드는 이렇게 70년째 산타의 위치를 가상으로 추적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연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 추적 한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원을 듣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성탄절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올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Сьогодні мрія у всіх нас одна. І бажання ми загадуємо одне на всіх. Щоб він сконав.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한 대국민 성탄 메시지, 그가 소멸하길 바란다. 네, 평화 협상 중에도 자국의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보이죠. 전쟁 시작 후 네 번째 맞은 성탄절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다소 살벌한 소원을 빌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계속된 러시아의 폭격에 대해서는 무신론적인 공격이다. 기독교나 인간적인 것과 공통점이 없는 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다소 살벌한 소원의 크리스마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내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결심 공판 얘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이죠.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말을 하며 인간 스크럼을 짜고 총까지 보여줘 가면서 물리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여기에 계엄 선포 요건도 갖추지 않고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끝낸 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까지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이죠. 이 특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서 징역 10년 이상의 구형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선고일까지 이미 나왔죠. 윤 전 대통령은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 기습적인 선고 일정인데 방어권을 침해당했다. 일본 법률 용어 불이타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반박을 했지만요. 이 쟁점은 내란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나옵니다. 이번엔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논란입니다. 연일 불거진 의혹 속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앞서 공개 저격했던 특정 전직 보좌진을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추가 폭로 내용은 의료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이었죠. 김 의원 지시에 따라서 지역구 내 서울 보라매 병원에 김 의원 아들에 대한 빠른 진료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 등인데요. 김 의원 측은 예약 부탁이었는데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을 시켰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요. 앞서 거론한 그 사람들, 부적절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다는 전 보좌관들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과와는 별개로 이렇게 제보자들의 맞불을 놓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됐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좀 해명의 자세, 사과의 자세는 상당히 국민 정서에 맞지가 않다.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굉장히 좀 중하게 보고 있지요.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또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또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정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제 연휴였는데도 당내에서 워낙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 소통을 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취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질의응답식으로라도 있을지 추후에 정리해서 보도가 되는 저희 MBN 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 정의원 저속노화 연구소 대표에 대한 추가 소식입니다. 쌍방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전 연구원 A씨에게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10월 20일 일이라고 하는 건 앞서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최초 고소한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 아버지와도 통화를 하고 A씨에게도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변호인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겼다. 언론에는 피해자를 공개 가해자로 저격하고 동시에 뒤로는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해왔다면서 오히려 스토킹은 정 대표가 한 거고 그래서 이 혐의로 고소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 변호인은요. 회유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라는 뜻의 연락이었다면서 정 대표에 대한 사회적 살인 목적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A씨 측은 또 그런 해석은 고의적인 오독이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대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입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의 대표 관광지죠. 도톤보리 강에 포착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면을 가득 채운 의문의 물고기떼. 경악스러운 광경에 다들 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봤는데요. 영상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는 중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현재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으러 따뜻한 강으로 몰려온 송어떼인 것 같다. 자연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한 누리꾼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 잇따라 강진이 발생한 일본이라서 허투루 들리질 않죠. 대지진의 공포 속에 화제가 된 물고기떼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